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7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동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들을 짚어보기 위해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마치 19세기 말 각국이 자국 실익을 위해 동맹을 재편하고 내부적으로는 근대적 갈등을 겪던 격동의 시대가 재현되는 느낌입니다. 한쪽에서는 첨단 기술로 미래를 설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낡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가 교차하고 있거든요. 이 복잡한 실타래를 과거의 역사적 맥락과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보훈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도 나왔죠? 네, 이 대통령은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함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재산 환수, 즉 친일재산 귀속법 시행을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역사적 바로 세우기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는 마치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협력자들을 청산하며 국가의 정통성을 다시 세웠던 에피라시온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 상황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의 여파가 여전하군요.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파장이 큽니다. 서울 도심에서 헌정 유린이라는 구호가 나올 정도로 규탄 시위가 거셉니다. 오세훈 시장 등 여야 정치인들이 선관위의 개혁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투표 과정에서 이런 행정적 결함이 나타났다는 점은 19세기 영국에서 참정권 확대를 위해 싸웠던 차티스트 운동 시절의 혼란을 떠올리게 할 만큼 뼈아픈 대목입니다. 신뢰 회복이 급선무죠. 경제 지표도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환율 대책 TF 신설을 촉구할 정도로 이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K바이오가 올 상반기에만 13조 원의 기술 수출을 달성했고 조선업계는 세계 최초로 FLNG 3기를 동시 건조하며 시장 점유율 64%를 기록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중동 건설 붐으로 2기를 돌파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첨단 제조 기술력이 한국 경제의 방어막이 되어줄지 주목됩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군사 행동을, 대내적으로는 지지율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긴박합니다. 미군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하고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 흐름을 강조하며 강원 양면책을 쓰고 있지만 의회는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는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통과된 전쟁권한법이 대통령의 무분별한 군사행위를 막으려 했던 역사를 연상시킵니다. 현재 미 의회는 행정부의 독주를 상당히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내부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고용은 17만 개 이상 늘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휘발유부터 식료품까지 안 오른 게 없거든요. 지표상의 풍요와 지갑 속의 빈곤 사이의 괴리라고 할까요? 1920년대 미국의 번영의 시대 끝에 찾아온 대공황 직전의 불안감과 닮아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연준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대중들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까 봐 우려하는 것입니다. 주별 경제 지형 변화도 흥미롭습니다. 텍사스가 기업 본사 수에서 캘리포니아를 앞질렀다고요? 포춘 500대 기업 본사가 텍사스에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내실을 보면 캘리포니아가 여전히 인공지능과 우주 산업의 메카죠. 이는 과거 골드러시 시대의 사람들이 서부로 몰렸던 것처럼 이제는 규제가 적고 세금이 싼 지역으로 기업들이 이동하는 신경제 대이동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텍사스의 양적 성장과 캘리포니아의 질적 우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일부터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북중러 밀착 행보가 더욱 노골화되는 양상이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를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마치 과거 동양의 순망치한 관계를 현대적으로 복원하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론 한정 부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서구 중심 질서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인가 봅니다. 정부가 직접 채용 캠페인에 나섰다고요? 올해 대학 졸업자가 1270만 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과 기술 기업들을 닥달해서 국가 채용 캠페인을 벌일 정도죠. 과거 등소평 시대가 개혁 개방으로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지금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고용시장을 지탱하려는 모습입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핵심 데이터나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는데 이는 미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자국의 성벽을 더 높게 쌓으려는 전략입니다. 중국의 문화적 풍경도 흥미롭습니다. 지금 중국 전역이 대입시험인 가오카오 열기로 가득하죠? 가오카오 기간에는 시험장 주변 공사도 멈추고 경적도 못 울립니다. 중국 사회에서 가오카오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수천 년 이어온 과거 제도의 현대적 변형입니다. 신분 상승을 위한 유일한 사다리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죠. 이와 동시에 산둥성 등지에서 외국 유학생들을 초청해 지역 산업을 자랑하는 다문화 행사도 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통해 자국의 체제 우월성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5.4%나 폭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특히 엔 달러 환율이 160엔대에서 버티고 있어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경제가 겪었던 엔고의 고통과는 반대로 지금은 엔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죠. 정부는 재정 투입을 고민하고 있지만 시장의 심리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국산화를 향한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PFN이 손을 잡았네요. 네, 해외 GPU에 의존하지 않는 국산 AI 스택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반도체부터 기반 모델까지 일본의 힘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메이지 유신 시절 식산응업 정책을 통해 서구 기술을 빠르게 국산화했던 일본의 저력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의지입니다. 드론 배송 스테이션 같은 물류 혁신도 경제 산업 성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어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정치와 문화 쪽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성 황족의 신분 유지와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졌죠. 황족수 확보를 위해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신분을 유지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이는 꽤 큰 변화입니다. 또한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권고를 받았는데요.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닦았던 역사를 통해 자국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관광 자원화하려는 포석입니다. 한편 국기 훼손죄 신설을 추진하는 등 우경화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동의 핵심 국가 이란입니다.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새벽에는 미군이 이란 레이더 기지를 때렸는데 보도에 따르면 양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술진이 핵 협상을 위해 오크리지 연구소를 방문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는 마치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겉으로는 비난하면서도 뒤로는 대탕트를 모색했던 이중 트랙 외교와 흡사합니다. 긴장은 높지만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내부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가 마비 수준이라고요. 데이터 센터 인터넷 중단으로 50일간 약 10억 달러의 피해가 났습니다. AI 도구나 보안 업데이트가 막히니 기업들이 고사 위기입니다. 청년들은 대학 입시 정책에 반대하며 20개 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출산율은 1980년대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가가 사명을 받은 민족이라는 구호 아래 결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생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균열이 더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대규모 경제 포럼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표단이 참석했다는 게 놀랍네요. 네,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미국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체결된 협정 액수만 6조 6천억 루블에 달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GDP 성장 둔화가 의도적인 것이 경제 안정 조치라고 주장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죠.
제재 속에서도 우리 방식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 한 겁니다. 문화적으로는 푸시킨의 날을 맞아 축제 분위기라고요? 6월 6일이 알렉산드르 푸시킨 탄생일이자 러시아어의 날입니다. 전쟁 중임에도 붉은 광장에서 도서 축제가 열리고 푸시킨을 기리는 다양한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푸시킨은 국가 정체성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고난의 시기일수록 문화적 뿌리를 강조하며 민족적 단결을 꾀하는 것인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이 레닌그라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역사적 사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유럽의 맹주 독일은 내부 개혁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사회보장 시스템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네요. 네, 다음 주까지 사회적 파트너들에게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독일의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깨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203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다시 선언하며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EU 임금 투명성 지침 미이행으로 비판받고 있고, 디지털 연구 결과 40세 미만의 인터넷 사용량이 줄었다는 특이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독일식 효율성이 디지털 시대와 고령화라는 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그래도 베를린의 박물관 섬은 200주년 축제로 북적이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네, 1826년에 시작된 박물관 섬이 200년의 역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이곳에서 예술과 문화를 즐기는 주말 축제가 열리고 있죠. 비록 경제적으로는 자본이 미국 IPO 시장으로 유출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기피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합니다. 축구 대표팀이 미국과의 평가전에서 승리한 것도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 작지만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짧은 글로벌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규모 K컬처 행사가 열렸고, 미국 아칸소에서는 욕조 경주대회가 열렸네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K00애교 스펙트럼 행사는 현지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K-팝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양국 외교의 핵심 고리가 되었죠. 미국 아칸소의 욕조 경주는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보여주는 유쾌한 전통입니다. 한편 플로리다에서는 농작물 동결 피해를 본 농민들을 위해 35억 달러 규모의 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축제와 재난 지원이 교차하는 하루입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그 속에 숨겨진 역사적 맥락들을 짚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내용을 관통하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주곡으로 연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갈등과 기술 혁신이 오늘의 뉴스 속에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읽는 눈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지혜롭고 활기차기를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